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2,450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죠.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발목 낀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완전히 발이 묶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모레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다가오는 시경제 일정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6% 올라서 2,458.96포인트, 코스닥은 0.57% 상승해서 793.4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800선까지 이제 7포인트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만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습니다. 개인이 337억 원, 외국인이 194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91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33억 원, 기관이 296억 원 매도했고요. 이 밖에 개인 홀로 483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과 건설, 전기제품, 철강 등 보시면 경기 민감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3월 4일 열리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진 결과인데요. 석유화학주,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 시장 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롯데캐피탈 등 나프타 분해 설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롯데케미칼 전장에서 7.38% 올라서 종가 19만 600원이었고요. LG화학도 3% 상승하며 종가 6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철강주는 후판 가격 인상에 유럽과 중국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주 역시도 오름세 보였고요.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보합이었는데 34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제품 업종은 다음 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생 종목은 올해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장에서 에코프로가 5.3% 올라서 24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이 9.16% 상승하며 종가 16만 800원, LNF가 8.4% 오르며 종가 25만 5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하시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40전 오른 1,295원 9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하면서 장중에 변동폭이 크지 않았는데 수출 부진으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주춤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7%를 웃도는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1.39% 오른 코스피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통상 지금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통화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아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졌는데도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패드, 그러니까 연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이 어찌됐건 종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싸움, 답이 보이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주요 상장사의 올해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도 코스피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2.8배, 이제 13배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테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3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 다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아니다.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찌됐건 지금은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강하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시장이 오르건 빠지건 앞으로 잘 갈 종목을 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러 증권가사에서 가치주를 주목할 시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차 전지 업종 다음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가치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4번 타자는 2차 전지 업종이었지만
최근 중국 CATL이 가격 할인에 나서면서 전기차 산업 전반으로 가격 인하 압력이 부상했고 또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수익률 갭매우기를 끝낸 상태라 2차 전지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다음 타수는 누가 될까? 2019년 이후에 2차 전지 수익률이 코스피를 하회한 시기는 현재까지 4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이 섹터에서는 금융과 경기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가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은행과 운송, 철강 등이 가장 높은 상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가 2차 전지주 숨고르기 구간에 대안이로 부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이 반등 사이클에서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우위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눌려있던 중국의 반등이 메워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한다면 시장이 시장 초과 수익보다는 시장 평균 수익 추구,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오를 텐데요. 소재와 산업재, IT 업종, 그중에서도 중국 경기에 더 민감한 화학과 운송, 헤드셋 업종이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반등 사이클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어제장만 봐도 철강과 화학, 건설 등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가치주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죠. 과연 국내 증시 4번 타자의 경기 민감 가치주가 자리할지 이번 주에 오르고 있는 이 업종들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